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한 충격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살인범 김양이 정신병으로 위장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 공분을 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얘기부터 좀 보시죠. 네, 아이 염하는 분이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갔다. 아이의 얼굴이 그럴 줄은 몰랐다. 눈도 못 감고 또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어서 옷을 조각조각 잘라서 입힐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어른들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 언제나 같이 있어 주려고 또 같이 기다려 주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흐느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시신의 그 상태를 보면서 어머니가 더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그리고 바로 나의 사랑스러운 자식을 죽인 그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 심정이 북받쳤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심정을 감내하고 이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법에 정한 정당한 처벌을 법정에 호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온전한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 중에서 저 자리에 나의 딸이 아니고 다른 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나가 피해가 될 수 있었다. 예. 이만큼 사회적인 관심과 적절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피해자가 겪는 그 아픔 같은 거를 용기를 내서 호소하려고 했던 그 예. 어머니의 심정이 상당히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예.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봤을 때 사인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먼저 그 시반이라고 하는 예. 것은 그 사망 후에 사체에서 발견되는 소위 말해서 그 피의 그 자국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혈소판이라든가 예. 모세 혈관이 중력법칙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음으로 생기는 사체에서 생기는 그 모습인데요.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선홍색이었다가 상당 부분 지나고 나면은 젓갈색으로 그 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질식사의 그 경우에는 그 얼굴에 시반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그 보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염을 하는 과정에서 염하는 사람이 그래도 얼굴은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이 엄마께서 직접 봤지만 사실은 보지 못할 광경을 보고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자리가 범인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대면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 아이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고 정당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달라. 어머니의 정말 절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해자가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렇죠. 처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결국 이제 소년법의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성인이 한 범죄라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그 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년법의 그 규정상 15년까지 그 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형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시기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와 같은 요건에도 보면 5년 이상, 단기 5년 이상, 장기 10년 이상은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게 본다면 예. 사실상 뭐 10년 내외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피고인의 그 입장에서는
박양도 그렇고 박양은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그 19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그 시기에서 빨리 재판을 마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라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형 정도라면은 국민 정서와는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요즘에 생기는 그 범죄의 그 소년범에 의한 흉악 정도를 보면은 예. 물론 이제 소년에 의한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구 자체가 청년층이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다. 성인 범죄보다 더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개선 교화라고 하는 가능성에 더 방점을 찍어보자라고 한 취지인데 예.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소년범의 모양을 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경미하게 처벌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소년 범죄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굳이 소년범을 따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성인과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하자. 그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소년법이 더 개정이 되고 강화돼서 시행될 필요가 있지 예. 않은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절규로 어제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고요. 심지어 범인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그러고요. 자괴감이 듭니다. 또 변호인이 해줄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변호인으로서 이 발언이 적절한가 하는 데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례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본다면은 그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계속 감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형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예. 취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관이 이것을 이제 막았습니다. 이만큼 이 범죄가 상당히 그 끔찍했고 그야말로 아름다워야 할 소녀 17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소녀들이 저질 범죄라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예. 수법과 진행 과정이 끔찍했기 때문에 변호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무의식 중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예. 또 그 유가족 중에서는 또 다른 견해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돌출 발언이 아니고 예.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느냐. 뭐냐면 빨리 재판의 형을 받고 예. 소위 말해서 12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맞추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냐. 특히 아마 박양의 측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 변호인도 이 범죄의 그 죄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스퍼거 증후군 상당히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요. 그 범인의 그 구치소 동료의 증언이 충격적입니다. 동료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김양이 범인이 변호사를 만나서 정신병 판정받으면 감형된다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콧노래를 불렀다고 그러고요. 이후에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넣어준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 책까지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있는 것이 혹시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계속 탐독을 하고 이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그와 같은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분명히 그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대검 심리 전문가가 이 그 김양을 면담하고 나름대로 그 판정을 그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론인즉 아스퍼스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아스퍼스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사회적 자폐감입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자폐증 일종이고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라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농담도 못하고 행간의 뜻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가 상당히 그 제한되기 때문에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이 이제 보통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 심리학자 얘기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친한 아이들이 꽤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아스퍼거스 증후군은 아니다라고 뭐 진단을 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고 정신병 가능성은 낮다는 이제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앓고 있었다면 학교 생활을 잘할 리가 없었다. 이런 분석인데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는 건 어떤 얘기로 봐야 될까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 그 이기적이고 예. 그 교활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기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감력도 없고 그냥 이것은 독특한 성격의 한 부분이란 겁니다. 근데 아스퍼거스 증후군은 기계적인 생각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자기에게 그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예. 있다. 그 점에서 차이점을 뒀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든 사이코패스이든 간에 예.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소위 말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바꿔 얘기하면 독특한 성격 구조일 뿐 예. 이것이 소위 말해서 시시변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능력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병 참작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독특한 성격 구조일 뿐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김양의 부모가 의사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스퍼거스 관련 책을 넣어줬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 최대한 형을 감형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뭐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조현병이냐 아니면 다중 인격 장애냐 또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냐 뭐 이런 또 해리성 인격 장애냐 등등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그 이 상황에서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심신미약을 주장함으로써 재판관이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 것인가 이와 같은 변호인과 부모의 판단이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부모가 할 일이 그건 아닐 텐데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까 그 피해자 어머니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것은 피해자의 그 아픔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답답한 그런 광경인 것 같은데 주범 김양의 중학교 동창은 김양에 대해서 또 이런 증언을 한 언론에 했습니다. 함께 내용 보시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양이 같은 동물을 죽여서 해부했다 그러고요. 또 애들이랑 또 시비 붙으면 뭐 칼까지 들고 그런 적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급식 먹으면서 해부학 책을 들고 와서 보고 그랬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양의 그 아버지 예. 입장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뭐 얘기하고 있지만 또 친구의 입장에서는 예. 상당 부분 그 폭력성이 있고 고양이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또 반증이 되겠죠.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게 보면 예. 사회적으로 소통은 분명히 그 부족했고 자신의 그 정체감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찾기보다는 예. 외골수적인 모습 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그 만난 그 상태도 인터넷에서 특정한 커뮤니티 카페라고 한다고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그 정체성을 찾고 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기에 더 많은 자아 정체감을 두었던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그 사회적인 뭐 외톨이적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니었고 연인 관계였다. 이런 또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제 법정에서 나온 그 증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에 데려가서 기습 키스를 했다. 연애 주도권은 박양에게 있었다. 박양이 신체 일부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연인 관계를 이용해서 내게 구체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김양은 박양의 지시를 받고 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박양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양이 먼저 기습 키스를 했다. 계약 연애는 장난으로 한 얘기고 우린 연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공범 관계로는 참 보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이 얘기가 뭐냐면 그 김양은 박양이 교사를 해서 시켜서 내가 한 것이다. 이 얘기를 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연인 관계인데 박양이 남자의 역할이었고 자신은 이제 그 여자의 역할이었는데 예. 연인으로서 일정한 기대가 있었고 연인으로서 일정한 조정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김양이나 박양이나 서로 간의 책임을 밀면서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그 박양은 단순한 방조범 소위 말해서 약취 유인을 살인의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재판 도중에 갑자기 김양이 박양이 시켜서라고
주장을 했기 예. 때문에 이것은 난 시켜서 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방조범에서 교사범으로 이제 바뀌는 예. 그 논거를 대기 위해서 연인 관계였고, 연인 관계를 하면 아무래도 정서적 밀착이 더 있고 예. 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나름대로의 나는 강박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양이 박양이 그 연인 관계고 남자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박양은 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연인이라고 하는 뭐 얘기는 한 적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예.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양이나 그 박양이나 자신의 죄질 그리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상당히 상호간의 심리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디까지 이 사건을 보면 놀라야 하는가, 이 사안에 대해 상당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단순히 공범 관계가 아니고 연인 관계다라는 정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둘 사이에 이렇게 끔찍한 살해를 저지른 그 배경, 어떻게 이렇게 정황이 공모가 됐는지 좀 드러난 게 있나요? 결국은 이제 예. 그 특정한 그 캐릭터 커뮤니티에 대해서 만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한 역할 연기를 서로 하면서 이 과정에서 서로 기대에 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에 사실 심취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 캐릭터 커뮤니티가 때에 따라서는 호러물, 상당히 공포스러운 소위 말해서 신체 일부도 뭐 다루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둔감한 현상이 있지만 상호 간의 끈끈한 나름대로 유대감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약했고 사이버상의 나의 자아 정체감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어떠한 관계이냐에 관한 그 증거는 지금 그 트위터의 그 계정에서의 그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이것에 그 회사가 그 미국에 그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수사기관이 일단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공소장 변경을 해서 박양을 살인범의 교사범으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인데 예. 지금 그것에 있어서 많은 좀 지장과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다음 달 9일 결심 공판인데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핵심 쟁점은 결국 두 가지가 되겠죠. 예. 이 범행을 할 당시에 지금 김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예. 이 여부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김양과 박양의 그 관계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박양이 단순히 방조만 한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실행의 기능적 분담을 통해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냐 예. 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정 통제를 통한 살인 교사 역할을 한 것이냐 이 그 세 가지 점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면서 그래도 범인이 김양이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하던데 그 눈물이 좀 진심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